자, 오늘은 겨울철 대표 과일 귤을 메인으로 다른 감귤류 과일들과 조합해 상큼함이 폭발하는 시트러스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벤브랩 3D 프린터 A1 콤보와 함께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 왔는데, 오늘은 이 벤브랩 A1 3D 프린터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출력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귤 5kg, 오렌지와 자몽 각 1.5kg, 레몬 500g, 라임 200g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과일들을 깨끗이 씻습니다. 오늘은 과일 껍질까지 사용하는 게 포인트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껍질을 꼼꼼하게 씻어주시고요. 세척한 과일은 물기를 제거하고 손질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귤이나 오렌지 까먹고 나면 손에 남는 그 진한 향기 다들 아시죠? 이 향기의 정체는 껍질 속에 숨어있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특히 시트러스의 상큼함을 담당하는 리모넨이 이 오일 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따로 모아 발효, 숙성 과정에 사용해 오늘 스파클링 와인의 상큼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껍질은 두 그릇으로 나눠서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1차 발효에 함께 넣어 향 베이스를 잡고, 두 번째는 말린 다음 1차 발효 후 숙성 과정에 넣어 아로마를 입혀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귤 껍질까지 벗겨서 모은 뒤 귤의 당도를 재보면 12.5 정도가 나옵니다. 모아둔 껍질들은 잠시 옆에 치워두고 이제 본격적인 과일 손질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두꺼운 오렌지와 자몽 껍질. 칼로 벗기다 과육에 상처 내면 과즙이 다 새버리고, 그렇다고 맨손으로 벗기면 힘들고 무엇보다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그럴 땐 바로 벤브랩 A1을 이용해 도구를 뽑으면 됩니다. 전원을 켜고 필라멘트를 자동 제로 시스템 AMS에 끼워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필라멘트가 튜브를 통해 프린터에 들어갑니다. 전용 프로그램인 벤부 스튜디오를 실행해 검색창에 원하는 도구의 키워드를 넣으면 이렇게 수많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서 열면 이렇게 3D 도면이 뜨고, 동기화를 누르면 현재 내 3D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는 필라멘트가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슬라이스, 출력만 누르면 이렇게 3D 프린팅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3D 프린터를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저 같은 초보자도 정말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출력이 완료되면 이 오렌지 필러를 이용해 과일 손질을 시작합니다. 필러로 껍질에 홈을 낸 뒤 이렇게 쓱쓱 벗기면 맨손으로 벗기는 것보다 훨씬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두껍고 질기기로 유명한 자몽 껍질도 이렇게 뚜따 해버리고요.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의 껍질을 다 깐 뒤 귤 껍질은 손으로 쉽게 벗길 수 있으니까 손으로 몽땅 벗깁니다. 이렇게 과일 손질이 끝났으면 테이블을 정리하고 착즙기를 세팅합니다. 귤부터 먼저 착즙기에 넣고 즙을 뽑아낸 뒤 즙만 먼저 병에 모아둡니다. 평소에는 펄프랑 과즙을 한 번에 병에 넣고 팩티나아제 처리 후 2차 발효용 과즙을 분리했는데, 오늘은 과즙의 상큼함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팩티나아제 처리랑 발효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차 발효용 과즙도 팩티나아제 처리 전에 분리해둬야 하니까 펄프는 아직 섞지 말고 잠시 대기시켜둡니다. 이렇게 스패츌라로 펄프통을 비우면 이 스패츌라를 놓을 곳이 필요하죠. 이럴 땐 뭐다? 벤브랩 A1이다.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한 PETG 필라멘트를 연결하고, 이번에는 벤부 핸디 앱을 통해 프린팅을 해보겠습니다. 앱을 실행시키고 검색창에 조리도구 거치대로 검색을 하면 벤부 스튜디오랑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모델이 뜹니다.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서 출력 준비,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출력 결과물을 3D로 미리 볼 수 있고, 여기서 출력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프린팅이 시작됩니다. 프린터 베드에서 완성된 거치대를 떼어내면 이렇게 조리도구 거치대도 간단하게 프린팅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린팅한 거치대 위에 스패츌라를 올려두고 나머지 과일도 착즙을 합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까지 전부 착즙을 했으면 병에 붓고 착즙기를 치웁니다. 그리고 2차 발효랑 도사주에 쓸 과즙을 워터 디스펜서를 이용해 따로 분리합니다. 저는 1.5리터를 따로 덜어뒀고요. 이제 이 발효 전 과즙의 비중을 재야 하는데, 제가 메스 실린더를 설거지하다가 깨트리는 바람에 지금 집에 메스 실린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뭐다? 뽑으면 된다. 벤부 핸디 앱을 열고 비중계 테스트를 키워드로 찾아보면 메스 실린더 모델도 있습니다. 이 영상 만들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필요한 걸 찾아보면 무조건 해당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스 실린더도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고요. 반투명 PETG 소재로 출력해서 안에 손가락도 이렇게 비쳐 보입니다. 실린더에 과즙을 채우고 비중계를 넣어서 비중을 재보면 1.04 정도가 나오네요. 당도로는 11브릭스 정도가 됩니다.
이제 과즙을 분리했으니까 발효병에 따로 모아뒀던 펄프를 넣습니다. 근데 펄프를 다 넣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과일 껍질도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헤드스페이스를 좀 줄여보려고 작은 병을 썼는데 이거 이렇게 발효 시작하면 100% 넘쳐서 대참사 날 게 뻔하니까 다시 원래 쓰던 큰 통으로 옮기겠습니다. 2차 발효용으로 빼둔 과즙은 깨끗이 씻어둔 페트병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 효모를 제수화합니다. 오늘 사용할 QA23의 경우 베타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이 효소가 당분, 글루코사이드와 결합해 묶여있는 향기 성분 테르펜의 사슬을 끊어서 갇혀있던 비휘발성 아로마 화합물을 휘발성 상태로 분리해냅니다. 항산화 목적으로 비타민C도 넣고 감귤류 과일은 포도보다 질소와 미네랄이 부족하고 산도가 높아 발효 중 효모 스트레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메이드 오를 잘 풀어서 머스트에 넣고 섞은 다음 팩틴아제도 계량해서 넣고 잘 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귤 알맹이를 자세히 보면 이 작은 주머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주머니 안에 진한 향기가 갇혀 있는데 그냥 짜기만 해서는 그게 다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팩틴아제가 그 향기 주머니의 벽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팩틴아제가 벽을 허물어서 향을 노출시키면 QA23의 베타글루코시다제가 사슬을 끊어 향을 해방시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틴아제와 제수화된 효모를 넣고 잘 섞은 다음 발효통을 밀봉한 뒤 1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따로 빼둔 숙성용 껍질은 향을 농축시키기 위해 실온에서 건조를 해둡니다. 하루가 지나 팩틴아제랑 효모가 열리를 시작하면 이렇게 펄프층과 투명한 액체층으로 나눠지고 안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에어락이 보글보글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1차 발효가 끝났으면 삼배 주머니를 이용해 큰 건더기를 걸러내겠습니다. 건더기를 걸러내다 보면 이렇게 보울에 기름층이 뜨는데 이건 설거지를 잘못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귤류 과일에 에센셜 오일이 추출돼 나온 거라 계획대로 잘 됐다는 뜻이니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건더기를 걸러낸 베이스 와인은 이제 청진 과정을 거칠 겁니다. 유리병에 베이스 와인의 무게를 계량하면서 붓습니다. 여기도 기름층이 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청진제를 계량해서 덩어리지지 않도록 베이스 와인에 잘 푼 다음 유리병에 투입합니다. 말려뒀던 과일 껍질을 가져와서 나중에 꺼내기 용이하도록 다시 백에 집어넣고 베이스 와인에 넣어서 2차 향 추출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이스 와인 속 알코올이 용매가 되어 껍질에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내고 이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하고 풍성한 향의 레이어가 쌓이게 될 겁니다.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서 3일간 향 추출과 청징을 진행합니다. 이틀이 지났고요. 녹화 버튼을 깜빡하고 안 누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 페트병에 얼려뒀던 2차 발효용 과즙을 꺼내서 반을 잘라놓은 상황입니다. 언 과즙을 메쉬망에 넣고 체에 받친 다음 냉장실에 넣어서 하루 동안 동결 농축을 시킵니다. 다음날 녹아나온 과즙의 당도를 재보면 19브릭스가 나옵니다. 11브릭스에서 19브릭스로 70% 넘게 올랐습니다. 농축한 과즙은 옆에 잠시 치워두고 콜드 크래싱한 베이스 와인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효모랑 펄프 찌꺼기가 가득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조심스럽게 가져와서 위에 뜬 맑은 상등액만 떠낸 다음 2차 발효에 필요한 당분을 계산해 동결 농축 과즙을 투입합니다. 남은 과즙은 도사주할 때 쓸 거니까 다시 보관해 두시고요. 2차 발효 역시 QA23을 쓸 거고요. 효모도 제수화해서 넣고 섞은 뒤 2차 발효 준비가 다 된 와인을 샴페인 병에 옮겨 담습니다. 캐퍼로 캐핑을 한 다음 이제 리들링을 해야 하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나무 와인 거치대가 소형이다 보니 맥주병 정도는 버텼는데 이렇게 무거운 샴페인병은 버티지를 못해서 자꾸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뒤집어서 그냥 발효를 시켰는데 오늘 마침 3D 프린터도 있겠다. 리들링 렉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메이커스 월드라는 뱀브랩의 3D 프린터 도면 플랫폼에서 와인 렉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수많은 디자인의 와인 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뱀부 스튜디오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뱀부 스튜디오랑 연동돼서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출력을 시작하고 밖에 외출해서도 뱀부 핸디 앱을 통해 A1 프린터에 기본으로 달린 카메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리들링 렉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표면도 매끈하고 생각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이렇게 출력한 리들링 렉에 와인병을 거꾸로 꽂은 다음 이렇게 돌려가면서 효모 찌꺼기를 병 입구 쪽에 천천히 모으며 2차 발효를 기다립니다. 2차 발효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 이제 데고르 주망을 준비합니다. 찬물에 염화칼슘을 넣어서 녹입니다. 이때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염화칼슘이 식기를 기다린 다음 빈 페트병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넣어 냉동실에 얼려둡니다. 이체 발효가 완료된 와인병을 가져옵니다. 병 입구 쪽에 이렇게 효모 찌꺼기들이 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병을 뒤집은 채로 콜드 크래싱을 시킬 건데, 여기서도 역시 메이커스 월드에서 와인병을 뒤집어서 꽂을 수 있는 와인병 홀더를 찾아서 출력을 합니다. 뱀부 스튜디오에서는 간단한 편집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저는 와인이 3병 있으니까 이 홀더도 3개가 필요한데, 똑같은 걸 3번 반복해서 뽑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위치만 조정하면 이렇게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곰돌이 홀더에 와인병을 거꾸로 꽂은 다음 냉장실에 넣어서 콜드 크래싱을 하루 동안 시키겠습니다. 이제 진짜 데고르 주망을 하겠습니다. 보울에 냉동실에 얼려둔 염화칼슘 수용액을 붓고 온도계를 꽂은 뒤 냉장실에 넣어뒀던 와인병을 가져와 거꾸로 세우려고 해봅니다. 곰돌이 채로 넣어서 병목을 얼리려고도 해봤는데 염화칼슘 수용액이랑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적어져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얼지 않는 걸로 봐 결국에는 병목만 넣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아무리 세우려고 해봐도 안 세워져서 결국엔 작은 보울로 바꾼 뒤 이렇게 비스듬하게 뉘어서 병목을 얼리겠습니다. 병목에 이렇게 얼음이 엉게 확인되면 이제 병을 따겠습니다. 병 뚜껑을 따보면 탄산은 생긴 것 같은데 얼음이 너무 커서 얼음을 밀어낼 만큼의 압력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효모 찌꺼기는 꽁꽁 얼어서 이렇게 쏙 빼냈고요. 두 번째 병 역시 따보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병은 그나마 좀 낫네요. 생각해보니까 망고스틴 때처럼 터지느니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해야 할지 실망스러워해야 할지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효모 찌꺼기 빼내기라는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병에 묻은 효모 찌꺼기를 닦고 덜어뒀던 동결농축 과즙으로 도사주를 합니다. 도사주 할 때 거품이 올라오는 거 보니 탄산이 생기긴 한 것 같네요. 크라운 캡으로 두 병은 밀봉을 한 뒤 없는 게 없는 메이커스 월드에서 본 샴페인 캡을 하나 출력해서 과연 탄산 밀봉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캡의 바디는 노란색 PLA로 출력하고 안에 가스켓은 부드러운 소재인 TPU로 출력을 해 하나로 조립을 하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옆에서 슬라이드식으로 밀어넣은 다음 위에서 눌러서 밀봉을 하는 재미있는 형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없는 게 없는 메이커스 월드고요. 이렇게 도사주까지 마친 와인은 맛이 잘 섞이도록 이틀만 더 냉장실에서 숙성을 한 뒤 마셔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셔볼 때가 왔습니다. 모처럼 분위기도 한번 잡아보고자 메이커스 월드에서 촛대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출력해 양초에 불도 붙여주고요. 두 가지 색깔이 섞인 필라멘트로 와인 장식대도 하나 뽑아봤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3D 프린터로 뽑은 캡으로 밀봉해둔 시트러스 스파클링 와인을 가져와 잔을 준비하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데고르 주망할 때 앞에 언 부분을 밀어내지 못해서 탄산이 약하면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탄산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맛을 보면 제가 계획했던 맛 제대로 나왔습니다. 마시기 전 탄산 기포에서 올라오는 향은 레몬이 지배적인데 입에 머금으면 쌉싸름한 자몽의 맛이 바닥에 깔립니다. 그 위로 라임의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향이 덮이면서 여운을 남기고 목 뒤로 넘어가네요. 강하지 않은 자글자글한 탄산이 향을 위로 계속 띄워 올려주니까 한 모금 머금을 때마다 온 입안이 시트러스 과일 농장으로 변하는 기분입니다. 그야말로 초록초록한 맛. 여름에 차갑게 해서 마시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들만한 맛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자기주장이 강한 레몬, 자몽, 라임의 향은 두드러지는데 오늘 메인 재료였던 귤을 보조하려고 넣은 오렌지의 존재감은 좀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귤과 오렌지의 당분이 아니었으면 당분이 적은 레몬, 자몽, 라임으로는 애초에 술을 만들 수도 없었을 테니까 향이 강한 과일에게 주인공의 자리는 양보했지만 술의 뼈대를 만드는 베이스 역할은 제대로 한 셈이네요. 좀 더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데고르 주망 이후에 와인을 좀 더 따라내고 도사주용 과즙 양을 더 늘려서 투입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상큼상큼한 스파클링 와인과 어울리는 코스터도 하나 뽑아서 밑에 깔아봤고요. 이번에 술을 만들면서 출력했던 도구들을 다 등장시켜봅니다. 이렇게 필요한 도구가 있을 때마다 바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양조 난이도가 확 내려가는 게 체감이 됩니다. 역시 양조는 장비빨, 특히 이 리들링 렉이 완전 마음에 쏙 듭니다. 메모랩 A1과 AMS 라이트로 이루어진 A1 콤보. 저 같은 초보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3D 프린터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